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조국이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된장찌개로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조국이 출소 다음날 SNS에 가족 식사라면서 된장찌개 사진을 올려서 서민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하지만 된장찌개는 값비싼 한우를 먹고 난 이후에 먹는 후식이었습니다. 사면 이후 첫 행보마저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정말로 한결같습니다. 출소 나흘째로 접어드는 내일부터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걸핏하면 약자와의 동행을 외쳐왔지만 역시 이재명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으면 이재명이 아니죠. 김재명이나 박재명일 것입니다. 우선 조국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은 18일, 내일이죠.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출소 나흘 만에 공식 행보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좌파의 정통성을 이어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마음은 급해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조미수실 모양인데 앞으로 또 얼마나 염장을 질러댈지 모르겠습니다. 입시 비리 잡범 조국이 같은 잡범 출신인 이재명으로부터 사면을 받아 정치 행보를 시작하니까 지금 좌파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쪽은 벌써 대통령의 관문을 넘어섰다면서 좋아서 난리고, 한쪽은 견제 심리가 발동해서 난리입니다. 잡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또 다른 잡범 조국 역시 나라고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잡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국의 범죄 행위가 빼도 박도 못하는 잡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자녀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예의 문서, 또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 명예의 문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이 범죄는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범죄입니다.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했다 안 했다, 이것이 확실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정경심은 조국의 친척인 조범동과 공모해서 차명 계좌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그것도 조국이 파워가 극에 달했을 때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춘석은 지금 민주당의 탈당계를 제출하고도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국회의원 제명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은 구속이 될 것입니다. 이춘석 역시 법사위원장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혐의입니다. 조국의 범죄는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국은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검찰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는 그런 프레임을 끌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사면을 받았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치 재개를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 조국 혁신당, 이놈의 정당 이름은 아무리 들어도 참 적응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당명에 갖다 붙이는 것은 독재국가에도 흔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아닙니까? 어쨌거나 조국 혁신당은 임시전당대를 열어서 이재명처럼 대관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방탄막을 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단체장 출마설도 나오지만 단체장을 맡게 되면 정치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지역구는 이재명의 인천 계양을과 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하게 되면 그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갑이 출마 검토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출마하건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이 출소하자마자 페이스북에 올린 된장찌개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입시비리라는 엄청난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면서도 그 범죄를 사면까지 받고서 처음 한다는 행위가 된장찌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무려 미슐랭 선정 한우 맛집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석방된 이후에 가족 식사인데 미슐랭 한우 맛집이 아니라 소를 한 마리 다 때려잡아 먹는 값비싼 것을 먹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식대가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영치금이 좀 많이 들어왔는 모양이다, 그 정도 기껏해야 그 정도 비아냥으로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속이려고 덤볐던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수레마을 입구 앞에는 우찬판이라는 한우 전문점이 있습니다. 한우 툭불만 취급해서 미슐랭 가이드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값이 비싸다는 얘기죠. 이 한우 전문점을 자주 애용했다는 한 페북커가 올린 글에 따르면 조국이 올린 된장찌개 사진은 우찬판이었습니다. 서초에서 최고급 한우를 취급하는 식당답게 1인분 150g에 등심 기준으로 65,000원이며 특수 부위의 경우 85,000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식당의 또 다른 명물은 고기를 먹어야 주문할 수 있는 된장말이 죽인데 일종의 후식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조국이 된장말이 죽 사진을 올린 것을 보면 고기를 먹었다는 말이 되겠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고기 6인분과
와인 그리고 된장말이 죽을 먹으면 대략 50만원 가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인은 콜키지가 가능해서 매장의 레드와인 가격인 8만원 정도를 빼면 4인 가족 기준 한 끼 식사로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식비가 든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집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조국은 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도 마치 오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가족들을 만나서 된장찌개로 가족 간 식사를 했다는 듯이 된장찌개 사진을 올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국이 서민적인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당장 지지자들은 대표님 마음껏 드세요. 된장 맛있겠다. 이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시네요.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먹은 것은 된장찌개가 아니라 최고급 한우 투뿔이었습니다. 물론 눈에 콩깍지가 신 조국 지지자들이야 뭐 조국이 누구처럼 한우를 먹고 삼겹살이 입에 자르르 녹는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보는 일반 국민들은 또다시 조국의 윗성과 가식에 치를 뜰 것이고 조만대장경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 역시 감옥에서 나와 가족이 한우 맛있게 먹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잘했다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조국에게 조언하는데 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가식과 위선을 떨쳐버리고 매사에 보다 솔직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기야 조국이 이 정도로 흔들릴 사람은 아니죠. 한때 조만대장경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거기에다 이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이 정도야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조국은 이제 과거에 핍박받는 코스프레를 하던 조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핍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국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과 8개월 만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일반 국민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잘못된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코스프레가 통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피해자 코스프레가 통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말했던 마음의 빛을 더 이상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국민임명식 이야기 한 줄 보태겠습니다. 이재명은 걸핏하면 약자와의 동맹을 언급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폼나는 말하기 좋아하는 좌파 전체의 입버릇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는 약자를 위한다면서 을지로위원회도 있습니다. 갑이 아닌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포장지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을이 아니라 갑들끼리 키득키득 살아간다는 사실은 이번 강선우 사태에서도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보좌진들에 대한 강선우의 갑질은 끝까지 감사 않았고 심지어 유시민 같은 인간은 보좌진들의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됐다는 2차 갑질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좌파입니다. 다만 그 갑질이 우리 편이 아닌 남의 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었다면 상황은 정반대로 돌변합니다. 지난 15일 이재명의 개딸 임명식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 내팽개치기가 시전됐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외치는 약자와의 동행이 얼마나 허구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고 장애인들을 초청해놓고는 공식 초청장을 받은 장애인 인권운동가들이 행사장 입구부터 경찰에 가로막혔고 어렵게 입장했지만 휠체어석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던 행사장에서 구석자리로 밀려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행사에 덜덜이로 초청해놓고는 애물단지 취급하듯이 내팽개쳐두었던 것입니다. 트루스 데일리에 따르면 오후 5시 무렵부터 행사장에 도착한 장애인 활동가들은 광화문역 1번 출구에서 경찰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방패를 들고 선 경찰은 이들이 초청장을 제시했음에도 집회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하려 한다면서 2시간 가까이 출입을 막았습니다. 피켓과 조끼를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불법 집회자로 규정한 셈입니다. 결국 오후 7시 반이 됐어야 장애인들이 행사장에 들어설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차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석은 단 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내를 맡은 경호 인력은 앞쪽 자리가 아닌 카메라 뒤편 빈자리로 이들을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의자를 가져다 주고 카메라 감독이 자신이 앉았던 의자까지 내주는 총각 끝에 이들이 겨우 자리를 마련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책임있게 이들을 챙기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구석자리에 겨우겨우 자리를 잡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때 이재명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에는 우파 국민이나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의 국민 임명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키고 이재명이 주인공이 된 행사를 기획해서 자기들끼리만의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재명을 그렇게 초조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된 지 2달을 간 넘긴 그야말로 힘이 펄펄 넘칠 때인데 저런 꼴 같지 않은 행사를 열어서 주체 못하는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입니다.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죠.
어중간한 사람들이 돈질을 하고 또 허세를 부리는데 이재명이 딱 그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들리는 권력을 억지로 다잡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이재명이 8.15 경축사에서 유무상통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웬만큼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도 낯선 그런 단어입니다. 이재명은 연설 후반부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령 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땡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최보식의 언론이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이 단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언문에는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령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도 공리공정과 유무상통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북한 측의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무상통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설류의 없설무, 서로상의 통할통, 유와 무가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는 뭐 그런 뜻일까요? 우리 국민들이 선뜻 알아듣지도 못하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북한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